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이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기회예요. 기회주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한다. 이기주의. 거기에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합리주의 같이 보이지만 이 합리성은 철저히 경제학적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논리를 비판하면서 많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과연 합리적이기만 한가 이런 얘기들만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논리에 따르면 기회주의와 이기주의가 인간의 가장 표준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의 화신을 봤어요. 어떻든가요? 사람같이 보이던가요? TV 깨고 싶었죠. 그죠? 이 뉴라이트 인간과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화신이 여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완용, 우리가 봤을 때 친일파들, 아니면은 무슨 뭐 전두환 같은 자들,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른바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보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른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양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이웃에 대한 연대의식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마같이 보여요. 근데 이 뉴라이트 인간과는 이걸 인간의 표준으로 놔요. 스스로 그렇게 악마처럼 변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전부 악마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선심과 양심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심은 좀 우러나서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래서 선행을 베푼다고 하고, 양심은 그냥 인간이면은 오랜 수만 년 동안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제 나눔의, 그러니까 연대의 정신이죠. 그래서 뭐 유교에서 말하는 측은지 시민이, 수호지 시민이, 사양지 시민이, 시비지 시민이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해서 그걸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양심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가 양심의 반대말이 없어서 양심적이지 않다고 쓸 땐 비양심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들은 반대말이 있는데 이건 반대말이 없어요. 워낙 기본이라서, 첫째로는. 기본이라서 반대말이 없어요. 우리가 반대말이 없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앞에다 불이나 이제 한자문화권에서 아니면 비나 아니불, 아닐비 이런 걸 써서 부정의, 불의, 비양심 이런 것들은 정의나 양심 같은 것들은 반대말을 많이 못 만들어요. 다른 것들은 반대말이 많이 있잖아요. 장단, 뭐 고저 이런 것들처럼. 사실 반대말, 양심의 반대말은 욕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리사욕이라고 부를 때 이거 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만 챙기면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겸손 뭐 공장인가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 윗사람을 보살펴요. 뇌물 갖다 바치고 뇌물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잘했다고 막 거짓말해서 비호해주고.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왜 대통령실 사람들이나 이 정부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저런 일들을 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비호해주겠어요? 그 사람들 양심이 그래서 그런가요? 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욕심은 불같아서 위로 향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보살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보살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재용 세금 많이 내서 어떡해. 이렇게 돼요. 아니, 그 사람 세금 많이 내는 게 그게 무슨 불쌍해요? 이재용 세금 많이 내는 게 불쌍해요. 부자들 상속세 많이 내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요. 이게 욕심, 자기 욕심들이 항상 그렇게 되니까 그래요. 양심은 물이에요. 아래로 향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해.
저 사람 저렇게 불행해서 어떡해, 이런 일 당해서 어떡해 라는 마음으로 아래로 향해요. 양심은 관심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 지난번에 제가 불어졌다 붙은 다리뼈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처음에 형성했던 이른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서로 대립해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양심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이번에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임명하느냐. 이게 양심과 욕심의 차이예요.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이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깡패가 양심 있는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있겠어요? 범죄 집단이? 사람 죽이라고 시키는데 나 못해, 이렇게, 나 사람은 못 죽여, 이런 사람을 깡패가 부하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건 깡패의 논리에 안 맞아요.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이 많아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지휘자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지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사람, 아무리 나쁜 짓을 지켜도 스스럼 없이 해낼 사람, 이게 역대 이른바 뭐 아이 희만 같은 사람들이죠. 시켜서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인간성의 상실을 맡은 거잖아요. 악의 진부성 내지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렇게 양심이 증발해버리면 가장 극악무도한 악마보다 더 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나 아렌트가 했던 건데요. 그래서 역사상 모든 폭군, 왜 우리가 연산군 얘기하잖아요. 그럼 연산군은 혼자서 그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바로 그런 간신과 탐관오리들이 득식을 거렸어요. 충신은 다 죽여버리거나 귀양 보내버리거나 이래버리고,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만, 그게 폭군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장 이제 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펼칠 정책 또는 이제 행정,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해악도 있지만, 이걸 정상적인 인간성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제가 그 전용욱 씨가 했던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서 느꼈던 그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 띵한 느낌, 그 느낌을 언제 또 최근에 받았냐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0% 정도가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적격이라고 판단한다. 사람 보는 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적격이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 법인카드 10만 4천 원 가지고 썼다고 파렴치하다고 그래요. 10만 4천 원인데 실제로 자기 밥값 빼면 7만 8천 원이래요. 남 사준 밥값은 7만 8천 원, 1인당 2만 6천 원씩 사준 거예요. 그것도 원래 본인이 내는 게 아닌데 비서가 잘못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찾으려고 3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 찾아낸 게 그거 하나예요. 7만 8천 원 잘못 썼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찾아내는 검찰이라면, 이진수 씨 뭐 1억 6천이요? 법인카드 한도가 한 달에 22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유소에서 200만 원 한 번에 쓰고, 뭐 빵집에서 100만 원 쓰고, 무슨 차가 기름 넣는데 200만 원이너치 기름이 들어가요. 탱크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럼 수사해야죠. 임명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파렴치한 거예요. 파렴치는 어떤 사람은 78,000원 잘못 썼다고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몇 억을 썼는데도 아예 본 척도 안 하는 이게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이게 파렴치한 거죠. 그런데도 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쯤 되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양심이 문제가 아니고 지지자들의 양심이 문제예요. 우리 국민 일반의 양심이 문제예요. 6.25 직후에 몇몇 신문에서 당시 세태를 묘사하면서 전쟁을 겪고 나니까 뭐 폭격으로 건물 무너지고 사람 죽고 또는 이제 팔다리 잃고 장애인 많이 생기고 고아 과부 넘쳐나고 이런 사회적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양심이 무너졌다고 썼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전쟁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니까 남의 걸 훔쳐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생존의 위기가 인간의 양심을 무너뜨린다. 그게 이승만 정권 때 그 온갖 비리와 부조리 부패의 근본 원인이다. 당시에 그걸 많이 동의들 했어요. 그래서 양심을 되살려야 된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70년대 민주화 운동, 뭐 김영삼도 민주화 운동했고 김대중도 민주화 운동했고 학생들도 민주화 운동했고 종교계 인사들도 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인들은 안 했어요. 직장인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민주화 운동을 누가 하느냐? 지금이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뭐 민주인사, 민주투사 이런 말들 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못 썼어요. 그래서 양심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군사 독재에 맞서서 이 비양심적인 집단이 나라를 이제 틀어쥐고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 지키면서 살면 바보처럼 취급되고 무능한 사람 취급받고 양심이 없어야 성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도 그렇고 기억하실 거예요. 최초로 74년도 민청학령 사건 나고 나서 어떤 이제 용어가 나오냐면 양심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은 공익제보 뭐 이런 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양심 선언이라는 걸 해요. 지학순 주교가 가톨릭의 천주교 지학순 원주교고 주교가 김지혜한테 돈 줬다는 이유로 이제 중앙정보局잡혀가면서 그래도 천주교 주교니까 바로 잡아가지 못하고 추기경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었어요. 끄는 사이에 양심선언문을 남겨요. 내가 지금 여기서 써서 발표하는 것이 내 양심에 따른 진실이고 내가 잡혀가서 이 주장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고문을 못 이겨서 한 소리이니까 믿지 마라. 이게 이제 양심선언의 내용이었어요.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양심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만큼 양심 지키기조차 어려운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그러니까 뭐 중앙정보부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고문하고 잡고 이런 것만 없으면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다 하나. 둘째 또 하나는 극단적 빈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너무 가난하면 양심도 못 지키니까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말처럼 벗어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양심 운동이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을 보면 민주주의 얘기는 오히려 별로 안 해요.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명언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양심과 악을 딱 이렇게 대비시켰죠. 현존하는 권력이 악이고 박정희 전두환 권력이 악이고 거기에 맞서는 것이 양심이다. 행동해야 된다. 정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명박 정권 때 한 얘기입니다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뉴라이트 집단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양심 없는 인간을 오히려 떠받들고 존경하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인류사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형이 탄생하는 그런 조짐이다, 아주 불길한 조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양심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면 글쎄요, 인류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시대로 돌아왔어요. 검찰 정권이 양심을 없애고 있어요. 양심에 기초해서 도덕이 생기고 도덕에 기초해서 법이 생기는데, 그 법을 휘두르면서 도덕과 양심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니까 파렴치하잖아요. 조국, 이재명 이런 사람들 기소하는 방식하고 수사하는 방식하고 김건희, 이진숙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거 자체가 파렴치거든요. 법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좋다고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30%가 넘고 그 중에 70% 정도가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양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사례라서 우리라도 더더욱 양심을 지키며 삽시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심 지키는 것, 양심이 무엇이냐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